자, 2021년 여름 이적 시장, 라리가 이적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다른 데 가서 이미 털고 왔잖아. 아, 이스타TV에서는 바르셀로나만 얘기했지. 바르셀로나가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아니야, 내가 또용주 TV를 위해서 또 준비를 했어? 여러 가지를 아껴두고 있었어. 아 한번 봅시다 그래. 얼마나 네. 아껴 넣는지. 야, 방송 끝내자. 아낌없이 주고 왔네. 아 진짜. 네, 자, 2021년 여름 이적 시장, 라리가 클럽들의 이적 시장에서의 이 행보를 좀 네. 알아볼 텐데, 일단은 각 리그의 이적 시장의 지표가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일단 프리미어 리그가 돈이 많이 도니까 아유. 투자도 많이 했고, 할 말. 네, 소득도 나름대로 많이 얻은 리그라고 본다면 2위가 세리아예요. 세려. 돈 많이 풀었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터밀란도 아낌없이 팔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선수들을 영입하는 모습이 네. 있었고, AS 로마가 무리뉴 감독 영입하면서 야, 우리 우승할 거야. 이거를 좀 보여준 이적 시장이 아닌가. 잘한 짓일까?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세리아가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한 네. 리그가 됐고요. 3위가 분데스리가입니다. 이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출도 많았지만 소득도 많았어요. 네.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한 선수들이 많은 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득도 오르는 모습이 있었고, 아 라리가 왜 아직도 안 나와? 5번째야. 라리가 기다려. 뭐 한 거야? 4번째가 리그원이고 그러니까 올여름에 뭐 한 거야 라리가? 5번째가 라리가야. 근데 아. 라리가가 이적 시장에서 지출 순위가 높으려면 확실히 두 클럽,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두 클럽이 돈을 안 썼습니다. 올 시즌 오히려 벌었던데? 네. 이거 좀 이상해. 아, 제가- 낯설단 말이야? 말실수를 했습니다. 어. 레알 마드리드는 돈을 안 썼고요. 바르셀로나는 돈을 못 썼지. 썼죠. 그래 맞아. 확실하게 갈라줘야 네. 돼. 자, 그러면은 일단 라리가로 돌아와서 네. 라리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름 이적 시장 라리가 클럽 지출 순위로 보면은 지출만 한 거를 본 거예요. 선수 네. 영입에 얼마나 썼느냐. 1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 역시 챔피언. 네, 7,500만 유로. 챔피언은 써야지. 네, 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 어렵게 우승을 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에요. 그렇지 공고에 네, 가져가야죠. 이 기회에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비아레알이에요. 야 별에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니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했잖아요. 네. 그리고 에메리 감독 밑에서 빅4로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어라, 세비야가 앞에 가네? 우리도 할 수 있어. 네. 그러면서 돈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5,440만 유로를 투자를 했고요. 3위가 세비야입니다. 아 네. 네, 세비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왕자를 지킬 것이다. 세비야는 이제부터는 빅4다. 3강이 아니다. 이제 라리가는 빅4 시대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력을 보강했고요. 4위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마빈가를 영입하는데 네. 돈을 쓰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고 5위가 헤타페예요. 근데 얼마다? 네, 1,550만 유로. 확 줄어든다. 네. 여기서부터. 근데 네. 6위가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1,450만 유로를 썼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돈 없는 게 티 나죠 네, 지금. 이 중에 1,400만 유로를 에메르송 로얄을 영입하는데 썼다고 하는데 네, 에메르송 로얄을 또 보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출만 놓고 봤을 때는 50만 유로라고 봐야 되는데 임대료. 네, 이따 이제 지출 순위를 이렇게 네. 뽑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순지출 순위 이렇게 네. 선수 영입하는데 돈을 썼으면 선수를 내보내면서 돈을 번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한번 합해서 가장 많이 지출한 클럽은 어디냐? 1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위는 비아레알이 맞습니다. 그런데 3위가 발렌시아예요. 네. 그러니까 3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렌시아가 된 게 선수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인 이적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쓴 돈만 쌓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세비야 같은 경우가 4위, 그리고 5위가 오사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순지칠 순위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없죠. 네. 왜 그러냐? 순소득 순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 클럽들은 돈을 쓴 게 아니라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아, 네.
자유 영입으로 영입을 주로 하고 있는 선수들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5,500만 유로를 벌어들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들였어요. 낯설지 않아? 낯설어. 우리는 써야 되는데 펑펑 써야 되는데 네. 그 바르토메우의 아래서 참 몰랐지. 근데 더 웃긴 건 2위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4,700만 유로를 벌어들였어. 진짜. 자, 이것도 낯서네요. 그리고 네. 3위가 베티스, 4위가 헤타페, 5위가 알라베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 순위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알아볼 팀들은 빅4 우승을 다투는 팀들인데 그 팀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너무 퉁치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아닙니다. 자, 지난 시즌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여름 너무 잘 보냈어. 최고지. 최고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점수를 매긴다면은 B뿔 내지는 A-는 될 것 같아.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5명을 영입하는데 6,500만 유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쓴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로드리고 데파울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했고 좋죠. 네, 마테우스 쿠냐. 네. 최전방과 측면 2선 모두 뛸 수가 있지만은 아마 세컨 스트라이커로 많이 기용할 것 같고요. 득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수죠. 네,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임대료도 없어. 야, 이 새끼 진짜. 거기다가 그리즈만은 연봉 삭감을 40%나 했대. 그래서 그리즈만 영입하면서 공격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네.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르쿠스 파울로, 그러니까 브라질 출신의 왼쪽 윙어인데 마르쿠스 파울로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하자마자 그것도 자유 영입입니다. 영입을 하자마자 임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르콩크 골키퍼인데요. 모나코에서 활약했던 골키퍼인데 임대 영입하면서 얀 오블락 뒤를 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춘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비는 여전히 완성 단계가 높기 때문에 백업 자원들을 많이 구했고 로드리고 데파울을 영입하면서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을 좀 더 높였고 그리고 그리즈만의 대공으로 인해서 마무리 지거나 아니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었고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하면서 결국 루이스 수아레스를 또 보좌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금 전력은 우승과 가장 근접한 전력이 아니냐. 좋아. 초반엔 또 앙헬 코레아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보강도 잘했고 올 시즌에 또 유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3-1-4-2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즈만이 투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앙헬 코레아가 나오거나 마테우스 쿠냐가 나오겠죠. 야, 여기서 펠릭스도 언급도 안 돼? 네. 좀 보내주지. 네, 주앙 펠릭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카라스코, 중앙에 로드리고, 마르코스 요렌테, 트리피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코케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케가 어떻게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르모소, 히메네스, 사비치가 3백, 얀 오블락이 골문을 지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끔 로드리고 데파울과 그리즈만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리즈만, 마르코스 요렌테가 제2, 제3의 득점원 역할을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큼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을 찾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메오네 감독이 데뷔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아레스가 지난 시즌엔 정말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중요한 골들을 넣었지만은 이게 또 올 시즌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쿠냐라든지 그리즈만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데려오면서 공격 옵션을 지금 풍부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데뷔를 잘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뭘 또 주목하냐?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102경기에서 35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나타나다가 핀란드전에서 엄청난 골을 2골을 집어넣었어요. 해설했잖아. 네. 야, 내가 놀랬다 그리즈만아. 바르셀로나에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니. 네. 지금 발음도 꼬이잖아. 지금 마음이 어떤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즈만은. 네. 여하튼 이제 그리즈만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리즈만이 257경기 나와서 133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가서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고 감독도 그대로고.
그래서 그리즈만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여름도 원기옥을 모으다 끝났다. 쓰지는 못했다 아직. 지난 여름도 원기옥을 모았는데 이번 여름도 원기옥을 모으다 끝났다. 야 이거 언제 터지나 진짜. 네. 언제 써나 궁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이적 시장 마감하기 직전에 그 원기옥을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던졌대요. 그러니까. 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튕겼대요. 그래가지고 튕긴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던데. 그래가지고 진짜. 음바페 영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음바페만 영입했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어쩌면 최고의 여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못했으니까 지금 몇 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B 마이너? B 마이너? 그래도 괜찮다. 네, 괜찮아. 왜 그러냐면 선수 정리를 또 잘했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2020년 여름이 되기 전 선수 명단이 어떻다는 거야. 왜냐면은 지난해 여름에도 선수 정리를 너무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여름에도 선수 정리를 잘했는데 여전히 명단 보면 화려해. 화려해? 네. 근데 바란이랑 라모스가 나간 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동시에 나간 건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이 선수 영입은 카마빈가를 영입했고요. 스타드렌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만 18세의 미드필더를 영입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고, 물론 카마빈가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비드 알라바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유 영입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다비드 알라바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노예가 되고 있죠. 왼쪽 풀백 나왔다가 센터백 나왔다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나간 선수가 6명인데 바란이 나갔고요. 웨데고르가 나갔고 브라인 디아스, 라모스, 쿠보다케오사, 알바로, 오드리오 솔라가 나갔습니다. 바란과 라모스가 동시에 나간 거는 굉장히 아쉽죠. 네. 특히 바란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라모스도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라모스는 상징적인 존재고 바란은 여전히 나이가 젊은 편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나머지 선수도 정리한 거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보라든가 오드리오 솔라는 임대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가장 큰 변화는 안첼로티 감독이 지붕을 잡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안첼로티 감독의 이 축구가 굉장히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부상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중앙이 약간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골은 많이 터지는데 그 대신 골도 먹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니시우스가 지금까지는 잘 터져줬거든요. 근데 앞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아자르도 벨기에 대표팀에서 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베일도. 베일은 해트트릭.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자르, 벤제마, 베일이 아마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더 많이 올릴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교체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드필더 라인은 여전히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인데 발베르데가 있으니까 발베르데가 나오거나 또는 카마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코도 정리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스코도 폼을 많이 잃은 그런 상태라서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은 알라바, 나초, 밀리탄, 카르바알인데 왼쪽 수비 라인의 부상이 시즌 초반에 있다 보니까 알라바가 레프트백으로 나오겠지만은 뭐 나초나 밀리탄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중앙에 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바란하고 라모스가 동시에 나갔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밀리탄과 나초의 수비력을 보았다. 그렇죠. 거기다가 알라바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중앙 수비 자원은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골키퍼는 크루토아 골키퍼고요.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점은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에 대한 이 에너지 레벨에 대한 의문증 이런 것들이 근년에 계속 따라다녀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좀 체력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낼 법한데 올 시즌에는 발베르데가 일단은 초반엔 건강하고 카마빈가가 합류했고 알라바도 또 올라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구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강이 좀 잘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고민은 첫 번째 벤제마에 대한 공격 의존도, 득점 의존도 이걸 어떻게 낮추느냐. 초반에는 비니시우스가 해주고 있는데 아자르가 살아나야 되고 베일이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베일도 골을 넣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올 시즌 벤제마의 득점 의존도보다는 오히려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최고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드필드의 힘이었어요. 네, 크카모 조합.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크카모 조합이 올 시즌에서도 건전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카마빈가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목할 선수는 카마빈가. 카마빈가다. 물론 이제 카마빈가가 출전수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어린 선수니까 2002 한일 월드컵 때 태어났어. 네,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리그 네. 1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리그원에서는 또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했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또 발베르데와 비슷하면서도 또 좋은 궁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기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있는 자원들이 폭발하면 언제든지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니까 일단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아자르, 베일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야 되고 영입한 카마빈가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줘야 된다. 알라바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네. 자,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6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유스프 데미르,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 세리오 아구에로, 에릭 가르시아, 루크 도용. 근데 이 중에서 에메르송 로얄은 또다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모리바, 네. 드니오르 피르포, 그리즈만, 토디보, 알레냐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나가게 됐죠. 피아니치하고 트링캉도 떠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12명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돈이 없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여름이었다. 야, 우리가 궁핍해도 이렇게 궁핍하구나. 빵 한 조각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름이었다. 그리고 메시가 떠났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메시가 떠난 것 이거는 진짜 큰 여파로 다가올 수가 있죠. 자, 일단 쿠만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안수파티, 데파이, 덴벨레로 일단은 예상을 하지만 아구에로가 몸 상태가 좋다면 아구에로가 최전방을 책임질 수가 있고 예상 외로 루크 더용이 터질 수도 있잖아. 예상 외로? 예상 외조차도 기대하지 마. 내 생각에는 루크도 형이 딱 그냥 네덜란드 국가대표에서 하던 역할을 맡기려고 데려왔어요. 맞아요.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은 후반에 득점이 필요할 때, 그 높이를 좀 올려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루크 대용을 투입해서 공중볼을 따내고 거기에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서 또 우당탕탕 득점해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그냥 임대해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공격 라인에서 멤피스 데파이가 워낙에 잘해주고는 있지만 멤피스 데파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메시가 나갔는데 그리즈만도 떠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멤피스 데파이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어. 그래. 시작부터. 라리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니까 2경기 연속 골이고요. 네. 멤피스 데파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 공격 라인의 불안 요소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야.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안수파티도 그렇고 네. 11월에 아구에로하고 덴벨레가 돌아온다는데 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니까 돌아서 또 회복하려면 또 감각을 또 끌어올리고 하려면 또 그만큼 경기가 또 소요될 테고 그러면 전반기 끝나. 네. 그 점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페드리, 부스케츠, 더용이고요. 가비라든가 아니면은 니코 곤살레스라든가 세르지 로베르토는 백업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백포 라인에서 역시 이제 궁금증은 중앙이죠. 알바하고 데스트가 좌우 측면을 책임지는 건 분명한데 중앙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케가 정상 상태면 무조건 주전. 그리고 피케 파트너가 아라우오냐 에릭 가르시아냐 요 문제죠. 최근에 스페인 언론에서 에릭 가르시아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제 돼서야? 그러니까 뭐냐면 스페인 대표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에릭 가르시아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하고 있고 많은 걸 너무 많은 해주려고 임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보여. 딱 봐도.
여하튼 에릭 가르시아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근데 아라우오는 또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두 선수가 근데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콩한 감독이 이걸 또 잘 궁합해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피케가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 몸 상태가 이제 정상이 아니다. 100%가 아닌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걸 이제 알았냐? 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100%가 아니다 보니까 피케가 중간중간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럴 때 또 아라우 에릭 가르시아가 또 뭉쳤을 때 어떤 조합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겠죠. 저는 피케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시즌? 넓게 보면 다음 시즌? 피케 시간도 거의 끝나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에릭 가르시아 아라우오가 주전으로 조합을 짤 수도 있거든요. 야, 움티티라든가 렁글레 얘기하지 생각도 마라. 마라. 지금 댓글 달려고 했지. 움티티는요, 렁글레는요. 아니 근데 롱글렛 아직 초반엔 조금 괜찮더라. 속으면 안 되지만은 괜찮더라. 속지 말자 렁글레. 믿지 말자 움티티. 아이 롱글렛 그래. 백업으로는 그래. 네. 나쁘지 않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목할 선수는 데파이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데파이 좋은 선수야. 근데 내가 데파이 좋은 선수라고 할 때 그렇게 갈굴 땐 언제고? 아니. 2년 전 영상들 찾아온다 내가. 아니. 너무 물론 좋은 근데 선수야.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좋은 선수가 됐어요. 예. 지금 계속 경험을 쌓아가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있고, 저는 지금 데파이도 또 지난 시즌과의 데파이는 또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네. 예, 리더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또 바르셀로나에 잘 안착하고 있다라고 봐져요. 자, 마지막으로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는 6명을 영입하는데 3,850만 유로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몬치 단장이 알짜 영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라파미르 영입은 대성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파미르가 190cm가 넘는 장신 스트라이커잖아요. 제가 봤을 땐 기동력도 있어요. 네. 좋아. 거기다가 이제 문전 결정력도 갖고 있으니까 라파미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루크도용 저리 가 뭐 이러면서 바르셀로나 쪽으로 튕겼죠. 아이고 그걸 또 좋다고 받으셨어. 네, 받았습니다. 네. 남들이 버리는 거 다 가져가 지금. 자, 라파미르 네.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곤살로 몬티에리라든가 아우구스틴손을 영입하면서 좌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델라니를 영입해서 중원도 보강을 한 상태고요. 드미노비치 골키퍼는 뭐 라리가에서는 잔뼈가 굵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분호 골키퍼 백업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고, 라멜라의 영입. 많은 팬들이 미친 거 아니냐 이랬대. 아니다. 우리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라멜라를 영입했는데 라멜라가 시즌 초반에 터졌습니다. 저는 유보요. 일단 네. 중도를 지키겠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정리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이 노장 선수들은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FA로 많이 나갔죠. 젊은 선수들은 다 임대로 보내는 네. 경우가 있었고, 여기다 뭐 브리안 힐이라든가 아라나라든가 아니면은 세리 고메스, 프랑코 바스케스, 세리오 에스쿠데로 이런 선수들은 정말로 이제 어찌 보면은 향후 세비야를 이끌거나 그동안 세비야에 공이 많았던 선수들이에요. 네. 특히 세리오 에스쿠데로라든가 아니면은 알렉스 비달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은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 세비야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로페테기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요. 로페테기 감독은 최전방의 라파미르 그리고 좌우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최전방에 라파미르라고? 네. 엔네시리님을 제쳐놓고? 아니야, 엔네시리는 이제는 안 될 것 백업자원이야. 같아? 네. 라파미르가 최전방이고 좌우 측면에 대한 고민은 있고, 왜냐면 여기에 뭐 파포 고메스, 오캄포스, 그리고 수소, 라멜라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꾀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캄포스하고 라멜라를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도 라키티치, 페르난도, 조한 조르단을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만 델라니가 하는 것을 봐서 델라니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 아쿠냐, 주스쿤데, 디에고 카를로스, 나바스를 그대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레키크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몬티엘, 아우구스틴손 이 선수들은 백업 역할을 하다가 다음 시즌쯤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바스도 사실 정말 오래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수비 라인도 선발 라인업에는 유지를 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분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주목할 선수는 라파미르예요. 세비야는 골수가 많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맞아. 세비야는 점유율에 비해서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최전방 보강이 세비야의 최고의 숙제였고 그런데 로페테기 감독은 장신이면서도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를 원했어요. 네. 아니 돌아보니까 장신인데 골을 못 넣는 애는 여기 있어. 얘는 좀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버리면 돼. 어질어질하다.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 장신인데 골을 잘 넣는 네. 선수 호셀루가 있었지. 그래서 호셀루하고 연결이 네, 처음에 됐다가 됐었죠. 네. 그 다음에는 라파미르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파미르가 얼마만큼 해줄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은 라파미르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 우에스카에서 13골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원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엔네실이랑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나는 엔네시리는 그거라고 생각해. 백업이라고 생각해. 너무 달라졌는데? 엔네실이 그렇게 믿더니 지난 시즌에 지켜 세우고. 아니야. 걔는 백업이야. 저는 일단은 초반에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두 선수가 같이 리듬을 끌어올릴지 혹은 둘이 같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꾸준한 축장이 안 되면서. 물론 그건 있겠죠. 네. 초반에는 엔네시리가 선발로 많이 나올 것이고 네. 라파미르가 이제 교체 출전을 하면서 라파미르가 세비야 전술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네. 제공을 해주겠죠. 그리고 라파미르하고 엔네시리가 같이 나오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겁니다. 있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네시리를 선발로 썼는데 라파미르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기고 있을 때 엔네시리하고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지고 있을 때 엔네시리하고 바꿔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고 있을 때는 둘 다 쓰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네. 득점이 필요할 땐 둘 다 투입해야 될 때가 있고 둘이 또 은근히 궁합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키도 크지만은 기동력도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궁합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어찌 본다면 지금 이적 시장 빅4 상황을 지켜봤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강합니다. 그래서 강해.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거 분명합니다. 좋아. 근데 아까 바르셀로나랑 세비야랑 평점 안 내렸어. 네. 이게 왜 안 내렸냐면 내리고 싶지 않아? 바르셀로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D 그래. 일단은 메시를 놓쳤기 때문에 네. 무조건 좋은 점수 줄 수가 없어. 물론 돈이 없는 가운데 영입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2는 아니다. 네. D 아니면은 뭐 D마이나 이렇게 봐야 되겠고 세비야는 저는 A라고 생각해요. 네, 라파미르를 영입하고 그 가운데에서 백업 자원들을 잘 영입한 건 이거는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4위 이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스쿼드의 두께를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그리고 쿤데를 지킨 것도 일단은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난 시즌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림이? 들어요. 네. 아틀레티코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을 하는 가운데 세비야가 이 1, 2가 다투는 가운데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우승 경쟁을 했다가 살짝 밀려났다가 우승 경쟁했다가 밀려났다가 바르셀로나는 뒤에서 쫓아가기 바쁜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제 생각에는 라리가 4위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2위에서 4위 내지로 보거든요. 근데 내 느낌상 세비야랑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 바르셀로나가 메시가 없음에도 두 팀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은데 이게 바르셀로나가 뭐 엄청나게 바르셀로나를 가대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레알 마드리드랑 세비야도 분명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더 보여줘야 될 게 있는데 못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리스크, 업앤다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비교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를 좀 더 우위에 두는 이유는 결국은 데파이, 벤제마 그래 비슷하다고 봐. 그러면 비슷하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한번 보자. 그래 일단 한번 봐주자. 공격의 좌우 측면 자원들을 보면 이쪽은 부산에서 돌아온 아자리. 그리고 지금 골을 넣고 있는 베일이라면 이쪽은 변수가 너무 많아. 그렇죠. 파티, 덴벨레, 뭐 쿠티뉴 뭐 많죠.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은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덴벨레가 돌아와서
계속 잘 뛰라는 보장은 없잖아 또. 그렇다. 네. 맞아. 그리고 세비야가 이번 시즌은 칼을 갈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순위를 한 계단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올리려고 네 최악이래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은 좀 약간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니들 다 잘났다 이런 그래. 거죠. 네, 저희가 라리가 프리뷰를 해봤는데, 야, 이거 프리뷰 하다 보니까 엄청 버벅거리고 엄청 꼬이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과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나의 행복 회로는 마음 같아서는 다 망해라. 이거지. 야, 바르셀로나가 우승 경쟁 못할 바에는 다 망해라. 막 이런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해한다. 그 네. 마음. 자. 주말부터 또 라리가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 다 망하지는 말고 적당히 망해라. 네. 자, 이번 주말에 마요르카 경기 네. 또영규 TV에서 입중계로 할 테니까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뭐래, 진짜.